네, 황보선의 출발 새 아침 4부는요, 주요 뉴스의 내용을 좀 더 심층적으로 들여다보는 더더 뉴스 코너로 시작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전 법무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현대 교수 어제 1심 재판에서 징역 4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지 않습니까? 자, 정 교수 측은 뭐 항소하겠다 밝혔는데, 자, YTN 윤은숙 기자와 함께 이 재판 결과 더 자세히 좀 짚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자, 먼저 크게 두 가지 아닙니까? 카테고리가 자녀 입시 비리, 그리고 하나는 사모펀드 관련해서인데 1심에서 실형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네요, 결국. 네, 그렇습니다. 지난해 8월인데요. 조국 서울대 교수가 법무부 장관으로 내정된 뒤에 조 전 장관 가족들에 대해서 정말 여러 가지 의혹들이 제기가 됐죠. 그리고 검찰이 대대적인 수사를 진행을 했었는데요. 압수수색만 몇 차례였죠? 하여튼 수십 차례 했는데, 오케이. 네. 1년여 만에 1심 법원의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네. 서울중앙지법은 정 교수한테 징역 4년과 벌금 5억 원을 선고했는데요. 당초 검찰이 요청했던 징역 7년보다는 낮지만 중형에 해당한다는 게 대부분의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벌써 징역 3년이 넘었는데. 네. 예. 표적유도 불가능하고. 그럼요. 예. 네. 표적 수사로 부풀려진 사건이다. 아니다. 특권층의 반칙이고 신종 정경 유착이다. 철저히 가려야 한다. 나라가 둘로 갈렸다라는 표현이 나올 정도로 그동안 여론이 굉장히 이렇게 다양한 모습을 보였는데요. 예. 많은 사람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진행된 1심 재판에서 15개 혐의 중에 11개가 유죄로 인정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앞으로 남은 배우자인 조국 전 장관의 재판에도 좀 이번 1심 재판의 결과가 영향을 끼칠지 주목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조국 전 장관도 좀 같이 했다 이런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네네. 별도 재판도. 예, 그래서 영향을 당연히 끼칠 수밖에 없겠네요. 자, 그러면 정 교수의 혐의가 무려 15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으로 유죄 판결 받은 의혹 혐의 좀 살펴보죠. 네, 정 교수의 혐의를 이렇게 좀 크게 덩어리로 나눠보면 딸 입시 비리, 그리고 사모펀드 투자, 그리고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세 가지 부분인데요. 이 가운데 입시 비리와 관련된 혐의가 7개였는데 모두 유죄로 나왔습니다. 모두 유죄요. 네네. 일단 가장 많은 분들이 기억하고 재판에서도 첨예하게 양측이 맞붙었던 부분이 표창장 직인 위조 부분인데 동양대 표창장. 이 부분에 대해서 재판부는 정 교수가 직접 위조했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원래 양쪽 의견을 좀 설명을 드리면 검찰 같은 경우에는 위조의 근거로 이게 정사각형인 총장 직인이 표창장에서는 직사각형으로 바뀌어 있다. 또 아들 상장의 픽셀 크기하고 컴퓨터에 저장된 직인 파일 픽셀 크기가 같다. 30초도 안 걸린다 이러면서 직접 법정에서 시연을 하기도 적이 있었죠. 네네. 하지만 정 교수 측은 검찰이 법정에서 만든 표창장은 실제 원본과는 다르다. 글자나 총장 직인 굵기도 다르고 또 시연대로 출력을 해보면은 상장 용지 밑에 은박지와 글자가 겹치게 된다. 하여튼 다르다 이렇게 반박을 했죠. 하지만 재판부는 1심 재판부는 위조가 명백하다라고 판단을 했는데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이 총장 직인 부분은 프린터로 인쇄된 거고 해당 직인 부분은 정 교수 아들의 최우수상 상장 중에 요걸 캡처해가지고 이렇게 늘린 거다. 그거를 비교해봤더니 일치하더라.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 전 장관 부부의 딸이 서울대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 제출한 7가지 인턴십과 체험활동 증빙이 있는데 이것도 모두 정 교수가 꾸며낸 허위 서류다. 허위 스펙이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딸의 엄마가 다 했다. 이렇게 지금 재판부는 다 인정을 했나요? 네네네.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단국대 의과학연구소, 공주대 생명공학연구소 인턴활동 모두 허위라고 결론을 지었는데요. 또 이런 일종의 허위 스펙 자료를 서울대와 부산대 의전원 입시에 제출해서 이들 학교 정상적인 입학 사정을 방해했다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업무 방해한 거네요. 네네. 그렇죠? 이게 정 교수 측은 정식 압수수색 절차를 밟지 않고 채택된 증거라서 효력이 없다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 주장을 법원은 받아들이지 않았고요. 절차적인 하자는 있다. 일부 인정하면서도 이걸 이유로 증거 능력을 배제하는 것은 형사법적 정의에 반한다 이러면서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쨌든 증거는 확실한 증거다 이런 식으로 인정을 한 거네요. 네네. 그리고 또 주변에서 조 씨, 부부의 딸인 조 씨가 인턴이나 연구활동에 참여했다고 말한 증인들도 있는데요. 그래요? 이런 것도 내용에 판단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리고 재판부는 우리 사회가 입시 시스템에 갖고 있는 믿음과 기대가 있는데 이를 저버리는 아주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해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는데요. 1심이긴 하지만 이 부분에 유죄가 인정이 되었기 때문에 법적 도덕적 부담을 안을 수밖에 없게 된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떻게 보면 법적으로는 횡령 부분이 더 클 수 있는데 어찌 보면 근데 이제 지금
국민 여론상에서는 집중적으로 사실은 보는 부분이 사실 그 입시 비리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 1심 판결이 만약에 나중에 대법원까지 확정이 돼버리면 정교수 입장에서는 뭐 결국은 지금 뭐 주장을 하고 있지만 아니다. 뭐 법적인 또 도덕적인 부담까지도 크게 안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버렸습니다. 자, 반면에 무죄 인정된 부분도 봐야 되겠죠? 네, 무죄 인정된 부분 같은 경우는 사모펀드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대체로 무죄가 나왔습니다. 이게 조 전 장관의 오촌 조카인 조범동 씨가 대표인 그 사모펀드 운용사 코링크 프라이빗 에쿼티가 있는데 여기 자금 한 1억 5천여만 원을 조 씨가 공모해서 빼돌렸다는 게 그 횡령 혐의의 핵심이었는데 이 부분은 무죄 선고가 됐어요. 이게 횡령 무죄. 네, 이미 앞서 그 공범으로 기소됐던 조범동 씨가 횡령죄를 무죄로 선고받은 게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있고요. 또 조 씨와 공모해서 금융위원회에 펀드 출자 약정 금액을 거짓 신고했다는 혐의도 받고 있었는데 이것도 역시 무죄로 판단이 됐습니다. 또 무죄가 나온 부분은 또 증거인멸 관련해서 증거은닉 교사 혐의가 있었는데 이게 뭐냐면 그 정 교수가 자산관리인 증권사 PB 김경록 씨 기억하시는 분들 많을 텐데 이분에게 그 동양대에 있던 자신의 PC를 숨기라고 지시했다고 검찰은 이렇게 봤는데요. 법원은 함께 증거인멸을 한 공동정범이다. 그래서 증거인멸 교사, 이렇게 증거인멸을 시켰다. 이렇게는 처벌할 수 없다고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지시한 거 아니다. 네, 이게 같이 한 거다. 형법에서 본인 범죄 증거인멸은 처벌하지 않거든요. 그 공동정범인 경우에는 처벌받지 않고 만약에 증거인멸을 하라고 상대에게 지시를 했으면 그거는 이제 처벌이 커지죠. 네, 처벌이 되는데 이건 공동정범에 해당해서 증거인멸 교사죄로는 처벌을 받지 않게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른바 이중기소라는 얘기 나오던데 이게 뭐예요? 이게 조 전 장관 청문회 당일 기소가 돼서 논란이 일었던 게 표창장 위조 혐의 부분이었거든요. 많은 부분 기억하실 겁니다. 막 한창 청문회 중에 그 막바지에 기소 소식이 전해졌었는데요. 검찰이 이 정 교수를 그 뒤에 그 이중 기소를 했어요. 이 표창장 위조 혐의와 관련해서. 그래서 공소권을 남용했다 이런 비판이 제기됐는데 왜냐하면 청문회 당일 첫 번째 기소한 이후에 시간과 장소, 이 범행 방법 등을 모두 바꿔서 공소장 변경 신청을 했거든요. 그래요. 근데 이게 기각되자 두 번째 기소를 해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재판부는 두 사건의 공소 사실은 사실관계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아서 이중 기소에는 해당하지 않는다. 그리고 공소권 남용도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러면 그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그다음에 카이스트 정모 교수 이분들이 또 입시비리 관련해서 뭐 진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분들 진술 신빙성 이걸 인정한 걸로 봐야 되겠습니까? 네, 적어도 1심 재판부는 그렇게 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판결문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단호한 이야기를 덧붙인 부분이 있는데요. 정경심 교수가 이 최 총장과 정 교수 그 키스트 정모 교수 등이 정치적이고 개인적인 목적으로 허위 진술을 했다라고 주장을 했다면서 진실을 말한 사람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가했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 진실을 말한 사람들한테 거짓말했다고 한 거니까 그 본인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정신 고통을 크게 받았다 이렇게 재판부가 본 거네요. 네네, 그런 부분을 인정을 한 거죠. 예, 그렇군요. 자, 그러면은 앞서 이제 제가 송민아 기자하고 경제 이야기에서 설명을 잠깐 드렸는데, 자, 이 사모펀드 비리 관련해서는 이제 대부분 그런 무죄가 선고된 걸로 봐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네, 아까 말씀드렸듯이 무죄가 대부분 선고가 됐고요. 근데 이제 유죄가 선고된 부분이 청와대 민정수석으로 조 전 장관이 발탁이 되고 연이어 법무부 장관으로 지정된 시점에 정 교수가 친동생하고 지인 차명 계좌로 주식 거래를 한 혐의는 유죄로 인정을 했는데요. 물론 정 교수 측은 투자 연습 삼아 거래한 거다 이런 취지로 혐의를 부인을 했는데 재판부는 이제 공직자윤리법에 따라서 재산 등록을 철저히 할 의무를 부담을 하게 되니까 차명 계좌를 그때서야 사용했다면서 고위 공직자에 대해서 우리 사회가 요구하는 어떤 재산 증식의 투명성에 대한 요청을 피하려 한 것이라고 본다. 죄책이 무겁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인 시각에서도 교수님이신데 그런 부분을 그냥 연습 삼아 했다라고 이렇게 만약에 얘기를 하면 많은 사람들이 믿을까는 좀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어제 이제 뭐 1심 선고 정 교수 법정 구속이 된 상황인데 충격을 많이 받았죠, 당연히.
네, 어제 정 교수는 바로 법정 구속이 됐고요. 예. 재판 내내 묵묵히 정면을 응시하면서 조용히 경청을 했는데 이게 재판장이 중형을 읊는 주문을 내리자 굉장히 충격을 받은 모습을 보였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재판부는 정 교수가 도주할 우려는 적지만 증거를 조작한다든지 아니면 관련자에게 허위 진술을 종용할 가능성이 높다면서 법정에서 구속하는 게 타당하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리고 조 전 장관의 청문회 시작 무렵부터 이번 그 재판의 변론 종결 때까지 한 번도 솔직하게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모습도 없다 이렇게 또 태도를 매섭게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반성하지 않았다 이 부분을 많이 좀 사실 어떻게 이른바 흔히 말하는 괘씸죄 이런 부분으로 볼 수 있겠네요. 변호인들이 즉각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 비슷한 맥락에서 이야기를 한 게 있어요. 그래요. 그 법정에서 법정 구속되고 항소 의사를 밝히면서 취재진들과 만난 자리에서 판결 선고가 굉장히 당혹스러웠다. 변호인으로서는 도저히 동의할 수 없는 말인데 그 법정에서 진실을 밝히려고 했던 노력들, 그러니까 언론에 일일이 그런 이야기들을 하지 않고 법정에서 다퉜던 부분들이 오히려 피고인의 형량이 아주 불리한 사유로 언급된 걸 보면서 괘씸죄 같은 것이 적용된 것은 아닌가 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다 이렇게 말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요? 그럼 이제 남편은 조국 전 법무장관도 이제 관련해서 페이스북에 좀 입장을 밝혔죠? 네네. 조국 장관도 페이스북을 통해서 1심 판결 결과가 너무 충격적이다. 즉각 항소해서 다투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래요? 그러면은 이게 또 페이스북에서 뭐라고 사실은 얘기했습니까? 자신의 법무부 장관 지명 이후에 이런 시련은 어쩌면 피할 수 없는 운명이 되었다고 본다. 더 가시밭길을 걸어야 할 모양이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조국 장관도 재판이 남아 있고요. 그러니까요. 또 정경심 교수도 지금이 1심이고 2심과 3심이 또 남아있기 때문에 최종적 결과는 남아있기 때문에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오늘 얘기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더더뉴스 YTN 윤현숙 기자였습니다.